자, 이런 분들은 24시간 풀 가동이에요. 쉴 새 없이 움직여요. 물론 자는 시간 빼고. 이러면요, 열심히 사는 느낌은 나요. 열심히 사는 느낌은 나는데 뭐가 없냐면 성장이 없어요. 내가 저번 주에 업데이트한 신상품, 이거 왜 업데이트했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스스로한테.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의 구체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없다면은 아마 세 번째 케이스에 속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대표님, 진짜 일하고 계세요? 진짜 일하고 계신 거 맞아요? 일하는 흉내만 내는 가짜 일이 아니라 진짜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서히 망하는 사람 vs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람을 비교 분석해서 오늘 대표님들께 한번 정리해서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택배 포장을 하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왜 그대로가 아니고 부족하지? 또는 상품 업데이트를 매일 한 개씩 하고 있는데 왜 매출은 그대로지? 분명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지? 저는요, 사실 솔직하게 창업 초기에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새벽 6시까지요 눈 빠지게 신상 업데이트하고 고객 CS하고 택배 포장하고 하루에 14시간씩 풀 가동을 했는데 정작 통장 잔고는 좀 텅텅 비어있고요. 우리 JS 고객님들 덕분에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고 시장 조사하다 보면 또 어때요, 대표님들? 다른 쇼핑몰하고 비교도 하게 되니까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만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사실은 겉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실속은 하나도 없는 가짜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이때 깨달은 점들을 바탕으로 서서히 망해가는 사람 특징 5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대표님들 지금 채팅창에 조금 뜨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바꿔보면 되니까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망해가는 사람 특징 첫 번째, 나는 바쁘다만 외치는 스트예요. 나는 바쁘다만 외치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24시간 풀 가동이에요. 쉴 새 없이 움직여요. 물론 자는 시간 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엑셀 정리부터 택배 포장, 송장 출력, 송장 입력, CS, 발주 업무 이런 거 죽어라 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것만 해도 하루에 업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전에 제 모습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루 스케줄을 꽉꽉 채워놓으면은 문제점이 뭐냐? 틈이 없어요. 어떤 여유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대표자는요, 사업체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들을 준비해서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혼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틈이 없는 거죠. 이러면요, 열심히 사는 느낌은 나요. 열심히 사는 느낌은 나는데 뭐가 없냐면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대표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거 왜 혼자 다 하는 줄 알아요? 왜 혼자 다 하냐면 직원들을요, 못 믿겠거든요. 그냥 내가 혼자 해버리는 게 마음도 편하기도 하고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직원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송장 입력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막 끔찍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일을 못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혼자 하는 게 직원 월급을 아끼고 내 순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거 근데 엄청나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만 바쁘다 보면은 여유가 없어지죠. 여유가 없으면은 했던 것들을 단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장이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되니까 신규로 치고 올라오는 쇼핑몰들한테 밀려나버리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매출 하락은요, 당연히 순수익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직원을 뽑지 않고 혼자 일을 다 하면 일시적으로는 돈을 아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돈을 잃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묻지마 일단 따라의 스타일입니다. 이건 무슨 케이스냐면 남들이 좋다는 거는 무조건 다 따라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춤추는 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춤추고, 라이브 커머스로 잘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라이브 커머스 해버리고, 다른 쇼핑몰들이 GIF 넣으니까 그냥 다 따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왜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케이스, 기획 없이 무작정 따라만 하는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유행하는 거를 바로바로 캐치하고 적용하는 거 좋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획 없이 무작정 따라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면은 뇌가 굳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남성우리 쇼핑몰들을 보면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썸네일만 보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다른 쇼핑몰들을 그대로 카피해놨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베껴버려서 썸네일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쇼핑몰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문제인 게 일시적으로 이 전략들이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게 먹히면은 이거 되는 방법이구나 하면서 계속 그 방법을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획 없이 무작정 따라만 하면요, 내공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해야 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시장에서 선두주자,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평생 후발주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설정 따라만 하는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으로만 사업하는 스타일입니다. 데이터 분석이요? 중요한 거 알지. 근데 솔직히 좀 귀찮아. 어차피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그거 보니까 별로 안 어렵던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굳이 데이터나 근거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어. 나는 내 느낌대로 그냥 간다 라는 스타일입니다. 느낌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이러면 무조건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저번 주에 업데이트한 신상품 이거 왜 업데이트했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스스로한테.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의 구체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없다면은 아마 세 번째 케이스에 속할 확률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바로 네 번째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카드 짬뽕탕 스타일. 이거는 뭐냐?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거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처음에 간이 과세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때는 경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내죠. 부가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원래 통장이나 카드 한 개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걸로 그냥 사업을 바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정말 귀찮거든요, 그죠? 은행도 다시 한 번 더 가야 되고, 그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고, 그죠? 문제가 또 지금 당장에 터지지 않으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하나의 카드,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언제 문제가 좀 터지냐면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을 때 또는 직원이 생겼을 때 큰일 나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요 100%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는 거죠. 자금 관리가 안 되면은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 통장하고 개인 자금 통장하고 동일하게 딱 하나로만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계획은 사치일 뿐이라는 스타일입니다. 사업에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스케줄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은 직장처럼요 일을 누군가가 주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월 단위 계획이든 주 단위 계획이든 이거 전부 다 내가 기획하고 계획해서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케이스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빌 받으면은 신상 30벌 그냥 사입하는 겁니다. 몰아서요. 그리고 내일 기분 안 좋으면은 하루 놀아버립니다. 왜?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장기적인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 따위는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업을 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어때요, 대표님들?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가면은 이 효율이 당연히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있다면은 직원들은 혼란스럽겠죠, 그죠? 갑자기 만약에 신상을 30벌 사입을 했어요. 그럼 촬영이 갑자기 밀리게 되고 대표님이 놀러 가면은 업무 전달은 누가 해요, 그죠? 이런 대표 밑에서 일하면 직원분들은 멘탈이 나갈 수 있겠죠. 계획이 있어야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들. 지금까지 서서히 망해가는 사람들 특징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만약에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속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그죠? 방금까지 대표님들께서 좀 뜨끔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정신을 번쩍 차릴 시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에 맞는 해결책들을 다 준비해왔거든요.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람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대표님들. 첫 번째는 뭐냐면 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쁘다, 나는 시간이 없다,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대표님들, 이제는요 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24시간 풀가동한다고 매출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히려 효율만 떨어지고 번아웃만 빨리 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다고 했죠. 택배 포장, 뭐 CS 응대, 그 다음에 뭐 송장 입력, 상세 페이지 작업 혼자 다 하느라 밤샘은 기본이고요. 주말 반납은 당연했어요. 물론 지금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좀 해결책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정작 중요한 신상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 이런 거가 뒷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좀 삽질을 하고 있었구나.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업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모든 업무를 혼자 다 하지 않아요. 직원들에게 제대로 업무를 가르치고 맡깁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뭘 하냐? 매출과 직결된 업무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공격 업무라고 부르잖아요. 이 공격 업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대표님들 라이브를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끝나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쇼핑몰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 해보세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보시면은 좀 많긴 하죠. 좀 세세하게 나눠놨으니까 발주 업무부터 해가지고요, 뭐 입고 체크, 검수 포장, 라벨 작업, CS 송장 출력 쭉 해가지고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리스트업을 먼저 해보는 거, 일단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다 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어떤 걸 나눌 거냐면 직원이 해도 되는 일,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구분을 할 겁니다. 발주 넣는 거, 이거 직원이 해도 돼요, 아니에요? 발주는요 사실은 직원분들이 넣어도 되죠. 입고 체크, 이거요 매일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업무니까 직원분들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까지
가지가 뭐 만약에 직원분들이 해도 되는 일이고, 상세 페이지 제작 요거는 아직 내가 해야 돼. 또는 파워링크 광고 세팅 요건 아직 내가 해야 돼. 이런 업무들에만 동그라미를 쳐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들은 공격 업무에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튀어나오는 질문이 저는 매출이 낮아서 아직 직원이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필요한 게 뭐예요? 외주업체가 있잖아요.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를 해결해줄 외주업체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은요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월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똑똑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월천트리 단톡방에서 그런 질문 많이 주시잖아요. 올빗 풀필먼트 그거는 언제부터 쓰는 건가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쓰는 건가요? 뭐 이런 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런 질문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요 똑똑하게 세팅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누가 더 이 많은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분해를 하고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아닌 것들은 내가 외주업체를 줄지 아니면 직원 채용해서 이거는 직원한테 레버리지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유를 찾는 기획자예요.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남들을 따라할 때도 왜?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이게 우리 쇼핑몰에 도움이 될까? 된다면 왜 될까? 던지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형태, 이거 고객들이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르게 접목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고 왔을 때 우리 쇼핑몰의 브랜딩을 녹여서 만들면 어떤 형태로 나올까?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무작정 따라하기 이전에 내 쇼핑몰에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브랜딩을 기반으로 지금 유행하는 것들을 들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차별화. 그 차별화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 유행하는 거, 지금 트렌디한 거 있죠, 플러스 내 쇼핑몰의 브랜딩,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인다. 자,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데이터 분석은 너무 어렵다, 나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잘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어려워도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은 해낼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기 시작한 계기가 좀 특이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감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데이터를 좀 보기 시작했냐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 파워 등급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파워 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빅파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 등급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시던 때여가지고 구독자가 몇 명 없었을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기면서 물어봤어요. 대표님, 도대체 빅파워 등급 그거 어떻게 달성하는 겁니까? 파워 등급에서 도저히 매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댓글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매일마다 통계창을 보세요. 그리고 거길 매일 들여다보고 무조건 된다는 기백을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시면은 빅파워 등급 달성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크트리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몰라도 일단 그냥 들여다보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좌측에 보시면은 통계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보면은 뭐 쇼핑 행동 분석, 마케팅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자,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신기한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조회당 결제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 조회당 결제율이 어떤 카테고리는 높고요, 어떤 카테고리는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한번 해봤냐면 가설을 한번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내 쇼핑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쇼핑몰이 지금 여기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이 특정 카테고리에서 우위를 좀 가지고 있나? 장점을 좀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서 신상을 조금 더 늘려보자, 다른 카테고리보다 이 카테고리 조금 더 집중해보자 라는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해봤더니 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좌측에 보면은 페이지별 분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대표님들 지금 다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요 막 복잡하게 도메인이 막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평균 체류 시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면밀하게 자세히 잘 보니까요, 어떤 도메인은 체류 시간이 10초 이렇게밖에 안 돼, 11초 막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또 어떤 도메인은 보니까 체류 시간이 23초 이런 거예요. 2배 더 높아.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 도메인 긁어가지고 URL 창에다가 복붙하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이유를 찾아본 거죠. 왜 사람들이 여기 도메인에서는 평균적으로 2배 더 머물렀을까? 설마 지금 내가 이거 넣은 GIF 이 한 컷이 되게 강력한 건가? 추측해보는 거죠. 또는 내가 이 지금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 되게 강력하게 먹힌 건가?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고 다음 상품에다가 적용해보는 겁니다. 근데 또 그게 또 성공해? 그러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들려드린 예시처럼 처음
처음에는 안 보여요. 클릭률이 어떻고 전환율이 어떻고 로아스가 어떻고 처음에 안 보여. 근데 그게 안 보여도 일단은 계속 봐야 된다는, 공부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면 정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광고 대시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가 아니라 감으로만 하면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당연히 나올 수 없겠죠. 기억하세요, 대표님들. 데이터는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하게 분리한 사람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서서히 망해가는 사람들 특징 우리가 알아볼 때 하나의 카드, 하나의 통장을 막 짬뽕해서 써가지고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 카드로 사업도 하고요, 내가 살 것도 사고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요, 이렇게 하는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분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금 관리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일단은 분리부터 한번 해보세요. 분리. 보시면은 지금 저는 사업체 하나, 쇼핑몰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산 통장, 사입비 통장, 기타 비용 통장, 개인용 통장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로 분리만 하셔도 관리가 될 거예요. 실제 제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은 문제가 어디서 터질 뻔했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간이가세자 기간 동안에는 가산세를 내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 하나로 그냥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 사업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많아진 거죠. 시작할 때보다 뭐야, 나 돈 좀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하지 않지만은 평소 소비하는 것보다 과소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인걸? 다음 달부터 일반 가세자가 되어서 부가세가 한 번에 쫙 나가야 되네, 보험료가 갑자기 급 많아졌네, 갑자기 목돈이 빠져야 되는 상황들이 막 온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이거 내 통장에 있는 돈이 100% 내게 아니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그때 당시를 잘 넘겨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은 가장 먼저 통장 분리부터 먼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막 병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그거 하루 뭐 매출 순수익 해가지고 그거를 막 1시간 동안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통장 분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각 통장별로 입출금이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업 자금하고 개인 자금하고 나눠놓기만 해도 어느 정도가 방어된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통장은 하나로 여기로 다 받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쓰는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케이스는 계획형 인간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거는 계획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스케줄링이 만약에 너무 어렵다, 계획 세우는 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투두 리스트라도 한번 짜보세요. 이게 진짜 작은 요소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정이 가득 차신 대표님들은 바로 일하러 뛰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리스트업을 간단하게 리스트업 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리스트업이 하루 전체의 효율을 바꿔줍니다.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정신없이 사업하다 보면요, 흘러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업무를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세워놓은 이 투두 리스트를 보는 거죠. 내가 이 업무 다음번에는 이걸 하려고 했지, 점심 먹고 나서는 이걸 하려고 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일단 처음에는 해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게 진짜 게으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찮은 업무는 계속 뒤로 미루게 됩니다.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대표님들. 하고 싶은 업무를 습관적으로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미리 정해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길로 잠깐 새더라도 빨리 다시 원래 계획한 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업을 하고 계셨던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강의 이후부터는 간단한 투두리스트부터, 물론 뭐 자필로 작성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냥 카톡에 나에게 보내기 있잖아요, 거기다 작성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배웠냐면 서서히 망해가는 사람 vs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을 5가지로 이제 비교 분석해봤고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얻었던 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냐면은 내가 그냥 너무 바쁘다면, 진짜 쉴 틈 없이 옹크트리 라이브 방송을 볼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틈을 만들고요, 매출 올리는 공격 업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묻지마 그냥 따라해 스타일. 이거는 무작정 따라하는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행을 따라가되 본인만의 차별점, 본인만의 브랜딩을 입혀서 벤치마킹을 해보자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감으로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가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가설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테스트 해보는 거, 요거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카드 그리고 통장을 딱 하나로만 하고 계신 대표님들 있죠. 이거 지금 짬뽕탕 되어 있는 거 내일 당장 은행 가가지고 2개 또는 3개로 해서 이 사업 자금하고 개인 자금을 좀 분리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은 사치일 뿐, 요거 안 된다고 했어요. 업무 시작 전에 투두리스트라도 작성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 듣고요, 좋은 내용이네, 뭐 좋네 하고 끝내지 마세요, 제발. 내가 이 중에서 딱 하나라도 내가 얻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생각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매출이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